안녕하세요, 찬재개미입니다. 오늘은 하락하는 차이나 전기차, 문제는 중국 부동산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차이나 전기차가 약 1%가량 하락을 하였는데 오늘 하락한 이유는 무엇이 있는지, 또 지금 매수가 가능한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차이나 전기차의 가장 큰 하락의 원인은 바로 이 중국 증시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약 1.5% 이상 굉장히 큰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중국 부동산 업체 비구비안이 상반기 손실 최대 10조가 되고 앞으로 디폴트 우려가 있다, 이런 식의 이슈가 나오면서 앞으로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연쇄 부도 위기, 이러한 것들의 공포감이 조성이 되면서 이 중국 증시가 오늘 큰 하락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컨트리가든은 오늘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먼저 이 컨트리가든은 채권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였고 또 상반기 손실이 10조 원이나 되면서 중국 정부의 도움이 없다면 이 디폴트 위기가 정말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컨트리가든이 디폴트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연쇄적으로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디폴트 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도 관련 회의 긴급 소집을 하였고, 아마 이 중국이 그냥 이 원래 1위였던 한때 1위였던 이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를 그냥 파산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컨트리가든 중국의 부동산 회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한다면, 중국의 GDP는 알고 보면 부동산 GDP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중국의 GDP에서 부동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높은데, 이 중국 GDP에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동산이 위기가 생긴다면,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분명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 증시에 영향을 주고, 또 중국 주식들로 이루어져 있는 차이나 전기차의 경우에는 분명히 다시 한번 하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리스크들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백색 황금 리튬 광산 중국서 젠탈전이 일어나면서 경매가가 1억에 시작해서 1845억에 거래되면서 앞으로 이 지금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이 지금은 거품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도 분명히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악재만 있었냐라고 한다면 이 CATL의 경우 비중국 시장에서 1위를 흔들고 LFP 배터리로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비중국 배터리 점유율의 이 차이가 1.5%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면서 이런 긍정적인 호재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에 이 寧더스다이, 그러니까 CATL의 경우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런 이슈만 가지고 매수 매도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런 식의 호재가 나오더라도 주식은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회사의 가치, 호재, 뉴스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하지만 항상 기술적 분석, 매수를 하실 때는 이 기술적 분석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아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테슬라를 맹추격하고 있다, 전기차 인도 실적의 약진을 보여주었다, 이런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아디의 경우 또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의 경우에도 제가 50주선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나쁘지 않은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악재들 속에서도 다행히 50주선을 아래로 빠지진 않았습니다. 이 연봉은 여기서 지지를 한다면 분명히 이어서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상승을 하는 데까지도 많은 행보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매수를 하실 때는 지금은 완벽한 정배열이 아니다, 오르더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확실하게 더 좋은 상승 추세선에서 매수하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 이런 이야기들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차이나 전기차가 다시 음봉이 나오면서 다행히 아직까지는 50주선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주에 양봉이 나온다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더라도 아직까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격화됐던 이 상승 추세선을 하방으로 빠지면서 음봉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래쪽 박스권 하단까지 열려있다라고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를 하신다면 이 위쪽 박스권을 돌파하는 지점대 매수를 하시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하실 때에는 항상 이 중국 증시를 참고해야 된다, 매수를 한다면 이 중국 증시를 손절선이나 지지선으로 잡고 여기를 항상 체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오늘 정말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의 음봉 크기는 굉장히 안 좋은 수치이고, 계속해서 지지선을 유지했던 중국 증시인데 만약에 이 지지선이 깨지게 된다면 분명히 큰 폭락의 위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정말로 이러한 부분들은 꼭 리스크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박스권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고 중국 증시의 경우에도 큰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지지선을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지선이 깨진다면 정말로 큰 폭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리스크 관리는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한 번 더 나왔을 때는 꼭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서도 아직 완벽한 정배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하는 데는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실제로 계속 다시 못 오르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 기간이 길었던 것만큼 횡보 기간도 길어야 그만큼 상승했을 때 더 많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수하실 때 이 중국 증시 그리고 앞으로 이 중국 증시 부동산 문제가 커지게 된다면 분명히 리스크 관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